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NCS 채용 시스템에 의해 정다사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NCS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CS에 대한 개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NCS는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기존에는 이런 역량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자, 지금은요. NCS에서는 지식, 그다음에 기술, 태도, 저희가 KSA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국가가 표준화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직업을 국가가 표준화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훈련이라던가 자격에 있어서 NCS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표준화된 직무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실제 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NCS 채용 시스템 도입 목적을 살펴보면요. 자,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기업의 입장에서라던가 이런 구직자의 입장에서 그 전에 들었던 시간이라던가 비용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기존에는 이 스펙 위주의 스펙 쌓기 위주의 채용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NCS를 통해서 직무 역량, 표준화된 직무와 관련된 역량만 쌓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채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기존의 스펙 위주의 이런 채용에서는 기업에서는 입사했던 이런 입사 후에 지원자들이 직무 역량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 아닌 다른 무관한 스펙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채용 후에 바로 투입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채용 후에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라던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비가 됐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지원자의 입장에서도 그동안에는 직무 역량과 상관없는 토익, 그다음에 기타 영어, 외국어, 그리고 자원봉사, 대외 활동 등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양적인 스펙을 많이 쌓았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스펙을 쌓으면서 시간이라던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기업과 지원자의 입장 모두에서 비효율적인 채용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NCS를 도입했을 때는 어떻게 변화를 하냐? 자,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채용 후에 지원자들이 직무 역량을 갖고 있고, 자, 그다음에 직무 역량을 갖고 있는 지원자를 선발을 하기 때문에 채용 후에 바로 이렇게 현장으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재교육 비용이 없어지고요.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불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정말 필요한 스펙만, 직무와 관련 있는 이런 직무 역량만 쌓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라던가 비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채용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도입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을까? 네, NCS 분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NCS 분류는요, 자, 쉽게 직무의 유형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의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고, 이 전체적인 단계별로 구성을 하면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개발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직무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이라던가,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제조, 그리고 스마트 공장 시스템 설치와 같이 이런 미래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에 관한 직무들도 계속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생겨나는 직무라던가 기존에는 없던 직무들이 생겨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준 또한 추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류 마련을 위해서는요, 직업 분류, 그리고 산업 분류, 또 자격 분류 전문가가 조언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산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직종 구조 분석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NCS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한국 고용 직업 분류 등을 참고해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이런 직무라던가 직종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일단 첫 번째로 대분류는요. 크게 2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개의 대분류,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중분류는 81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 단계인 소분류 269개, 그리고 마지막 세분류는 106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겨나는 직무라던가 이런 여부에 따라서 더 추가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걸 준비를 하실 때에는 내가 준비하는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하시고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실제 분류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보통신 그리고 정보기술 개발 분야인데요. 자, 먼저 대분류를 하시려면 자, 2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24가지 중에서 여기 정보통신 보시면 20번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럼 대분류에서 정보통신을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이렇게 정보통신을 선택을 하셨을 때 네, 정보기술, 통신기술, 방송기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정보기술 개발 분야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정보기술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소분류에서는 네, 정보기술 개발,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직무가 정보기술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소분류를 네,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분류 보시면은 첫 번째는 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 다음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 다음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마지막으로 뭐 핀테크 엔지니어링. 자, 이렇게 만약에 분류가 되어 있다. 근데 제가 지원하는 분야가 핀테크 엔지니어링이다. 그때 이제 요 10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능력 단위가 나오는데요. 능력 단위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수행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업무라던가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그다음 기술, 태도 등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NCS 분류를 활용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채용 공고 혹은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직무를 확인을 하시고요. 일단 그 직무에 맞게 이런 분류를 하시고 거기서 필요한 역량들을 파악하시면 준비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NCS 활용의 장점 알아볼게요. 자, 먼저 기업 측면의 장점인데요. 첫 번째는요. 네, 이런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놨기 때문에 뭐 인사제도, 크게 뭐 채용, 배치, 승진, 교육, 그리고 임금 등의 이런 NCS를 적용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자, 채용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 일단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 역량과 그다음에 실제 지원자들의 직무 역량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잘못 매칭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직무 중심 인재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스매칭이 해소가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입사 시에 이런 재교육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배치 승진을 보시면요. 자, NCS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제 사내에서 어떻게 경력을 개발하고 네, 경로를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 제시를 해주고요. 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회사의 기대와 네, 근로자의 역량의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이 표준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근로자의 역량과 회사의 기대의 일치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인데요. 자, 기존의 교육은요,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직무랑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교육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면, 지금은 네, 직무 중심의 교육으로 이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요. 또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우리 직무하고 관련이 없는데, 이 교육을 내가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의문점이 과거에 있었다면, 현재는 네, 직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라는 게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임금인데요. 자, 근로자의 직무 역량에 따라서 해당 직무 역량을 어떻게 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적정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직무 역량에 따른 임금 지급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 측면의 장점 살펴보셨고요. 자, 다음은 이제 취업 준비생의 장점 살펴보실게요. 자, NCS를 활용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좋냐? 자, 보시면 과거에는 기업이 정확하게 어떤 역량을 지닌 사람을 뽑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적으로 많은 스펙을 쌓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현재는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그 기준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펙 쌓기 부담이 감소가 되고요. 직무 역량을 이렇게 생성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타 측면이에요. 자, 기존에는 네, 교수자들은 어떤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될지 교육을 할 때, 뭐 교육을 설계할 때 이런 어떠한 역량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었기 때문에 뭐 다 다르다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자, 근데 현재는 이 NCS를 활용해서 설계함으로써 실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가진 실무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 기술 자격증을 직무 중심으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해당 직무 역량을 가진 해당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NCS 활용을 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NCS가 무엇인지, NCS의 뜻, 그리고 NCS의 장점, 도입 목적 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NCS 기반의 채용의 이해,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